네, 그 시각화 세미나 오늘 이제 2022년 10월 4일인데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다 같이 공부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 어떤 레코드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사실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 배경이라기보다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퓨어 매스 배경에서 그 코딩에 대해서 약간 그 진입 장벽에 대한 그게 있으시는 분들을 위한 약간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저도 기본적으로 어떤 순수학 사이드에 그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미나의 목적은 이제 세미나 1년의 과정이 마쳤을 때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시각화를 좀 할 수 있는 점에서 특히 이제 마님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외에 더 나아가서 시각화 이제 엔진들을 이제 쓰는 법들을 좀 배우고 넘어가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공대 배경이기는 한데 저 때는 이제 C 언어 배우면 이제 헬로 월드 이제 프린트하면 훌륭하다는 말을 처음엔 들었거든요. 물론 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막는 말인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 이 시각화 세미나에서 저희가 이제 마님을 이제 쓰는 그 과정에서 저는 요거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해야 되는 과정이.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인스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마님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실제로 이제 그 런을 해가지고 요거 실제로 돌아가는 거 확인만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러닝을 해보면 지금 네, 그러면 지금 요렇게 이제 되고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어떤 튜토리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참고하는 식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혹시나 이제 정말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어떤 얘기들을 남겨놓고 싶은 측면은 이걸 정말 처음 설치하는 입장에서 그 이제 구글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게 나오거든요. 어떤 이제 본인들 노하우로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블로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유튜브도 이제 한국어든 이제 영어든 좀 나오는데 다른 분들 견해를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저는 그 마님 커뮤니티 그 설치 가이드 그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거긴 거 그냥 그대로 설치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이거 그냥 어렵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 오히려 참고하면 조금 좀 꼬일 수 있지 않나 좀 싶기는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는 오늘은 이게 전부고요. 요 화면 띄울 수 있는 걸로 충분하다. 그냥 요게 제가 공유하고 싶은 이제 전부고 그 다음에는 좀 해보고자 하는 게 그 다음 주에는 저는 뭐를 좀 나눠볼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화면을 이제 띄우는 법을 알게 되면 이제 많이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알면 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요거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만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 1시간짜리 영상인데 많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냥 실제로 보고 이해한 다음에 구현할 이제 쓸 수 있도록만 해도 그 다음에 어떤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는 요거 공부해가지고 나눠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포인트 있으시면 듣고요.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요 화면 띄우시는 그 과정에서도 쉽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사실 이거 좀 걸렸거든요. 처음에 이제 어떤 블로그 보고 따라하는 대로 했는데 이게 터미널 명령어나 이런 게 실제로 에러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요령 부리지 말고 그냥 아닌 커뮤니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게 최고다. 별거 아닌 거였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다음 분 준비되시면 발표해 주십시오. 화면 바로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크기 괜찮으신가요? 크기는 괜찮은데 혹시 저만 약간 화면이 뿌해 보이나요? 혹시 어, 그- 약간 보라색으로 뿌해 보이는데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럼 이게 테마 때문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테마를 바꿔볼까요? 다른 분들은 안 뿌여신가요? 저도 이제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그 네. 디스코드 자체에도 약간 이제 재밌으라고 아니면 눈에 보기 좋으라고 이제 색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로 보라색으로 바꾼 것 같은데
그냥 아니면 하셔도 이거를 주피터로 켤까요? 보는데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긴 한데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만 공유 중지하고 잠깐만요. 막간을 이용해서 밥 달라고 하는 저희 집 애언입니다. 하루에 딱 2번 애교를 부리는데요. 일어났을 때랑 저녁에 집에 올 때 애교를 이 세미나의 목적은 이 녀석을 애니메이션화하는 게 그럴듯한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름이 루모스인데요. 그 해리포터 주문 중에서 약간 그 불을 밝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도 시꺼매가지고 좀 밝아져라 하는. 혹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실 것 같으면 그 발표 순번을 바꿔도 되고요. 자, 좀 이- 이러니까 안 좋은 게 즐겨찾기가 다 나오네요. 조금 다음, 조정하시는 데 걸리실 것 네, 같으면 네, 그럼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김정원 선생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저 그냥 화면 전체를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 VS 코드에서 많이 설치하는 방법을 어, 교수님이 하신 거랑 비슷한데 좀 더 약간 저는 블로그로 어떻게든 타협점을 봐서 결국 구현하는 데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윈도우 파워쉘을 사용해주고 마님을 인스톨 해줍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 -n pip 인스톨 마님을 해주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데 프로젝트 마님 미니 프로젝트하고 프로젝트 네임을 설정해주면은 이제 마님에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마이 프로젝트 했더니 이렇게 마이 프로젝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막 이런 설정 중 단계에서 그 커서가 이제 템플릿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프레임 레이트 깜빡깜빡거리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게 기본 다 디폴트 값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Do you want to continue 하고 yes를 하면은 이제 마이 프로젝트 마님이 설치된 곳에서 마이 프로젝트가 생기고 마이 프로젝트 파일이 생기고 거기에 이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 만드는 법까지 빠르게 얘기를 했고요. VS 코드를 익힙니다. VS 코드를 킨 다음에 그 전에 잠깐 딴 얘기를 먼저 하면은 그 마님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익스텐션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몇 개의 모듈들이 있는데 이제 왼쪽 편에 있는 확장에 가서 이제 파이썬이랑 전 당연히 인스톨이 됐겠죠? 파이썬이랑 저거를 검색하셔서 인스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저는 인스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파일에 들어간 다음에
폴더 열기에서 만인에 있는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열어주고, 여는 이게 기본 화면인데, 기본 값에서 이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간단한 코드를, 쌩이가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하나 해봤는데,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마이 헬로우가 뜨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끝마dim이 좀 애매한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근데 윈도우 쓰시나요? 저는 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집에서 전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윈도우고 연구소는 맥이어가지고. 음, 약간 근래 맥북들은 윈도우를 지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M1으로 바뀌고 나서는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일단 다시 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일단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 이 마님을 주피터에서 사용할 거라서 이 주피터에 있는 뭐 간단한 이제 단축키 소개하고 이제 파이썬에 뭐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기초적인 문법이 있는지 뭐 소개하는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숏컷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 Shift 엔터가 이제 셀을 실행하고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래로 B를 누르면 아래로 추가가 되고 이 상태에서 A를 누르면 위에 셀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M으로 하면 우리가 마크다운으로 글을 쓸 수 있게 셀을 바꿀 수 있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Y를 누르면 다시 파이썬 코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이제 파이썬에서 헬로 월드를 어떻게 이제 출력할 수 있는지 파이썬에서 다른 거 없이 그냥 프린트를 하면 헬로 월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것은 파이썬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과 타입에 대한 연산이 존재하는데 먼저 이제 숫자에 대해서 어떤 연산이 있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변수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러면 이제 타입을 어느 정도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수이기 때문에 이게 인티저가 되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제 인티저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입은 이제 이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 확인하는 이제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프린트를 할 때 f 스트링으로 프린트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문자와 같이 이런 변수를 우리가 원하는 변수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런 중괄호 안에 넣어주면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x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숫자이기 때문에 사칙 연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요. 파이썬에서 거듭 제곱은 이제 스타 2개로 정의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건 플로어 디비전이라서 원래는 1.5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1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거는 이제 나머지를 반환하는 거라서 이제 3을 2로 나눠서 나머지 1을 반환해 줍니다. 그럼 위에서 이런 연산들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거에 1을 더해서 이제 다시 자기 자신에게 저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2를 곱해서 자기 자신에게 저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타입은 자동으로 해주는데 정수를 이제 곱하면 이 자료형이 보존이 되는데 나누기를 하면 이제 인티였던 게 이제 결과가 이제 정수라도 이제 플로트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트는 이제 실수형 자료형이고요. 그 다음엔 이제 실수형 자료형을 선언하면 파이썬은 자동으로 이제 플로트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을 다음과 같이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복소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i가 아니라 j를 써야 이제 이미지너리 넘버로 인식을 합니다. 일단 간단한 이제 숫자 자료형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부울리안, 이제 참거짓에 대한 자료형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true를 이렇게 true라고 쓸 수 있고 false를 false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숫자들도 이제 true로 인식을 하고 0을 이제 false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자료형을 지정해 주면 이게 부울리안이라고 이제 자료형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울리안의 연산은 이제 AND 연산이 있고 OR, NOT, 이제 XOR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집합론에서 배우는 논리와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면 결과가 틀려야 이제 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형으로는 문자열 자료형인데요. 우리가 문자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하나로 그냥 따옴표로도 할 수 있고 쌍따옴표로도 선언할 수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3개짜리로도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선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문자열의 길이는 안에 있는 문자의 수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의 연산은 이제 더하기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더해져서 나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만약에 숫자를 더하게 되면 문자형 자료형과 숫자형 자료형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연산을 할 때는 얘네들의 자료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F 스트링으로 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어떤 포맷을 만들어서 여기 스트링에 헬로가 들어가고 스트링에 월드가 들어가고 이제 여기 더블형의 12가 들어가는 C 언어에서 보는 것과 유사한 형식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문자는 이제 스트링 형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문자열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함수인데요. 이 캐피탈라이즈는 이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거고, 어퍼는 이제 전체를 대문자로, 이거는 이제 칸수를 고정을 하고 오른쪽 정렬하는 것, 유사하게 왼쪽 정렬도 할 수 있고요. 이 센터는 가운데 정렬, 이거는 문자를 바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L을 이걸로 바꿔치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양옆에 공백을 지우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자를 분리해서 이제 리스트로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본적인 자료형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파이썬에서는 이제 자기가 뭔가를 만들 때 그 자료형을 잘 알아야 오류가 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컨테이너 타입 자료형은 이제 리스트나 뭐 딕셔너리, 셋, 튜플 등을 이제 컨테이너 타입 자료형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는 이런 대괄호로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정의가 되는 312라는 원소를 가진 리스트를 이제 XS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프린트를 하면 이 312를 얻고
이 리스트에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를 하면 이 세 번째 인덱스인 2가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인덱스를 쓰면 이제 거꾸로부터 할 수 있어서 만약에 1을 넣으면 이제 마지막 거인 2가 반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리스트는 재령이 서로 달라도 모든 것을 한 리스트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번째 있는 숫자 2를 이 fu로 이제 대체를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리스트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스트 안에 리스트도 추가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에 접근할 때는 이제 전체 인덱스로 들어간 다음에 안에 인덱스 리스트를 접근을 하면 이제 안에 있는 값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뭐 매트릭스나 텐서 같은 걸 정의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것과 비슷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나를 빼내고 이제 그것을 없애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x에다 이 팝을 하면 이 마지막 5, 6이 반환이 되고 원래 리스트에 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싱인데 이 리스트에 있는 것을 이제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인지 5를 하면 이렇게 0에서 4까지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하면 이제 2, 3번째 인덱스가 반환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쪽 빼기 1번째까지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하면 2번부터 이제 끝까지 그래서 2, 3, 4가 나오고요. 여기 2, 3, 4.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이건 전부 다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에서 4가 0에서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맨 마지막 인덱스를 접근하기 때문에 그거 빼기 1인 3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개를 바꾼 것처럼 슬라이싱을 해서 이제 그 부분만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2, 3이 들어가는 곳을 8, 9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for 루프는 이제 파이썬의 for 루프의 특징은 여기 어떤 것이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숫자가 아니어도 리스트면 뭐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덱스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이뉴머레이트를 하면 이제 인덱스와 안에 있는 값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 봤던 이제 스타일의 문법으로 그 여기 012를 받아내니까 이제 1을 더해서 1, 2, 3 그리고 여기 애니멀에는 이렇게 캣, 독, 몽키 순서대로 프린트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인덱스가 아니라 리스트 두 개를 동시에 쓰고 싶다 하면 이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용하면 이제 이 포문에서는 이 i와 애니멀이 i는 A에 있는 원소, 애니멀은 이제 애니멀스에 있는 원소에 접근해서 프린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리스트 컴프리hension은 이제 이것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원래는 보통 만약에 어떤 수의 제곱에 대한 리스트를 만든다 하면 이 포문을 통해서 이제 먼저 빈 리스트를 정의해 주고 이제 하나씩 접근을 해서 제곱을 해서 여기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리스트 컴프리hension은 이 방법이 아니라 리스트를 정의해서 여기 포문을 돌아서 안에 있는 원소는 이 넘에 있는 x의 제곱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컴프리hension입니다. 여기다 조건도 추가할 수 있어서 그 중에 이제 짝수만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추가해주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인데요. 딕셔너리는 이제 아까 거와는 다르게 이 키와 밸류 두 개를 쌍으로 가지는
이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이제 데이터 타입, 컨테이너 타입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앞에 게 키가 되고 뒤에 게 밸류가 되고 정의할 때는 중괄호를 이용해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캣이라는 키에 접근을 하면 큐트라는 밸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러면 이제 만약에 D 안에 있는 키에 캣이 있다 그러면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밸류는 중요하죠. 이렇게 비교할 때는 이제 키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소를 추가할 때는 키와 밸류 페어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만약 프린트하게 된다면 이 뒤에는 몽키라는 키가 없기 때문에 키 에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get을 쓰면 만약에 몽키라는 키가 없다 그러면 오류가 나고요. 만약에 이 PC는 아까 여기서 추가를 했기 때문에 밸류를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delete를 이용해서 키 밸류 페어를 제거할 수 있고요. 제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없기 때문에 NA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딕셔너리에서의 for 루프를 돌리려면 만약에 그냥 D만 넣어서 이제 루프를 돌리게 되면 이 애니멀에는 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문 돌 때 키만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아이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 두 개를 다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이 컴프레hension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정의를 하고 포문을 돌고 이제 이런 아까처럼 짝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 키는 원래 숫자고 밸류는 이제 제곱한 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과 유사하게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자료형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집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정의하는 방법은 이제 유사하게 중괄호로 정의를 하는데 이제 아까는 키와 밸류 페어였는데 여기는 페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사용해서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없었는데 이제 add로 추가를 하니까 이제 true가 되었습니다. 뭐 길이는 이제 당연히 원소의 개수고 이제 캣은 원래 있기 때문에 캣을 추가해도 애니멀 1의 길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리무브로 제거를 하면 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교집합, 합집합, 이제 차집합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에서 40까지 돌아가는 것 중에 이제 제곱, 근데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튜플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쌍으로 소괄호로 정의가 되고 이런 페어로 정의가 되는데 차이점은 이 안에 있는 걸 만들어내면 수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하면 이제 5가 되는데 뭐 1이다. 그럼 이게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왜 이제 키에다가 이 튜플을 썼냐면 이제 딕셔너리 키는 이제 변할 수 없는 자료형이 키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예로 이제 튜플을 키로 사용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실제로는 오류는 안 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색깔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간단한 if, else 구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만약에 숫자를 마이너스 1로 정의했을 때 뭐 0보다 크면 포지티브고 0이면 제로고 아니면 네거티브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에는 이제 음수이기 때문에 이제 프린트를 하면 이제 네거티브가 나온다.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은 이 if 뒤에가 참일 때 이 이하를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미 여기 폴스를 넣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만 실행을 하게 됩니다. while문도 여기가 참일 때 여기 이게 성립할 때까지만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0이 i가 100이 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합은 이제 5050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컨티뉴 패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걸 이제 밸류는 이제 하나씩 접근을 하게 되는데 2를 만나게 되면 이제 여기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브레이크를 하면 이제 포문 자체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여기서 컨티뉴를 하면 이제 여기서는 여기를 나중에 추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네. 여기서는 이제 2일 때만 이제 여기를 이제 2일 때만 프린트를 넘기고 계속해서 이제 엔드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냥 실행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else에서 프린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뭐 트라이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이 뒤를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실행하면 에러가 나오는데 여기서 실제로는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인데요. 이 파이썬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 def를 사용해서 함수 이름과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이제 변수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양수이면 포지티브고 음수이면 네거티브 아니면 제로 이런 식으로 관할값을 정의를 했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0, 1을 넣으면 네거티브, 제로, 포지티브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람다 함수는 이제 위에랑 다르게 좀 더 간단하게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x가 들어갔을 때 제곱을 주는 람다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스퀘어 5 하면 25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맵을 하게 되면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도 각각을 대응을 해가지고 이제 반환된 새로운 리스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필터를 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한 리스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파이썬에서 모듈을 불러올 때는 이 임포트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임포트 매스를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메스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라이브러리 이름에다가 함수 이름 붙여서 사용하면 돼요. 만약에 이 중 일부만 불러오고 싶으면 이제 from 메스에서 임포트 뭐 사인 파일을 하면 여기 사인과 파일을 이제 이 함수들만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클래스인데요. 여기 부분은 이제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 아주 간단하게 만약에 에디션이란 클래스를 만든다고 하면 이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이제 변수명에 대해서 이제 초기화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에디션 A라는 게 있을 때 이 먼저 A라는 값을 받아서 A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넣어도 0이라는 값을 기본으로 가지게 되고요. 이 안에 이제 함수를 연산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이제 연산을 하고 이제 b를 더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a라는 것에 b를 더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에디션이라는 걸 정의를 했을 때 10을 정의하게 되면 이제 여기 이 안에 a에 10이 저장이 되고 접근을 하면 이제 10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션을 사용을 하면 이제 더하게 돼서 13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았으면 이 디폴트인 0이 나오고 3을 더하면 이런 식으로 3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새로운 곱셈을 정의하고 싶은데 이 에디션이라는 클래스 안에 이제 뭐 곱하기도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원래 걸 상속을 받아서 이제 곱하기는 함수를 추가해서 이제 새로운 연산도 이제 작동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이게 중간에 제가 이쪽을 추가하다가 제가 for else 구문은 거의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내정지가 와가지고 많이 버벅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처음 배운 입장에서 나중에 두고두고 요긴해서 계속 돌려보고 좀 확인해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4S 그 위에는 굉장히 코드가 깔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스피커가 꺼져 있어가지고 네, 혹시 윤지도 선생님 말씀 못 들으셨다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제 스피커가 그 코드 위쪽 부분이 굉장히 약간 정갈하게 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추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안 보고 그냥 손으로만 하신 건가요? 뭐 인터넷 안 하시고? 이게 제가 굉장히 옛날에 만든 거에다가 이게 조금씩 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파이썬을 처음 할 때 원래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그래도 기초 문법이니까 알아야겠다를 다 넣다 보니까 이런 게 만들어진 건데 이 필요한 건 뒤에는 진짜 적재적소에 다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저는 둘 다 코딩 못하긴 하지만. 네, 그냥 필요한 다른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다 있는 거를 넣었는데 여기를 제가 마지막에 넣다가 이 for else는 실제로는 거의 안 쓰는 건데 이거를 넣어가지고 좀 그랬네요. 음. 어떻게 그리고 뒤에는 사실 이런 클래스나 이런 쪽은 들어가면 끝도 없고
실제로는 많이 안 쓰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할 때 저는 클래스를 막 이제 좀 써보게 되는 게 이제 딥러닝을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클래스를 좀 사용해 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보통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내서 원하는 걸 구현을 하면 되는데 그런 딥러닝을 공부해 보니까 그쪽은 이제 자기 그 뉴럴넷을 디자인할 때 클래스를 써서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좀 사용하게 된 부분이 있고 주로는 이 위까지를 저는 많이 사용을 이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도 이제 파이썬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제 알아두면 좋은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코멘트 없으시면 그 다음 발표 넘어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마님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그 조건희 박사님이랑 또 김정원 선생님께서 VS 코드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이제 예시 이렇게 실행해 주신 부분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일단 VS 코드에서 작업을 할 때 이제 원래는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짠 다음에 이제 터미널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티오렘 앤 베토벤이라는 채널에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그냥 여기서 설정만 잘 해주면은 그냥 코드 편집기에서 그냥 실행을 하면은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터미널에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영상까지 실행을 할 수 있게 해준 이제 그런 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김정원 선생님께서 또 오늘 보니까 여기 옆에 이제 따로 이렇게 동영상이 새로 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옆에 코드 옆에 이렇게 따로 MP4 창이 뜨는 방식으로 그렇게 또 작업하셨는데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맨날 이제 뭐 이렇게 스크립트 이렇게 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이제 이 위에는 이렇게 모듈을 이렇게 들여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9번째랑 10번째 줄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늘 선택하는 이제 플래그 이제 뭐 P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동 실행을 하겠다는 거 이제 퀄리티 뒤에 붙는 이제 이 문자는 H나 뭐 M이나 L이 있는데 뭐 그건 이제 렌더링 퀄리티 하이, 미디움, 로우 이런 식으로 설정을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면을 이제 이 한 파이썬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렌더링 하실 이제 씬을 여기다 이렇게 미리 약간 그냥 상수처럼 지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장면은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고 그다음 실행하실 때는 그냥 이제 이 코드에 따라서 그냥 실행이 되는 건데요. 그냥 그거는 그냥 이제 여기서 먼저 이 파이썬 이름을 불러온 다음에 그다음에 그 파이썬 이름을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 네임에서 받아서 이렇게 뭐 마님이라는 명령어랑 같이 실행을 하고 그때 이제 씬 네임이랑 플래그는 이제 위에서 설정한 대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제 그냥 터미널에서 저희가 루틴하게 하는 거를 그냥 자동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제 장면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클래스 애니메이션, 메소드 애니메이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그냥 이제 방금 한 건 이제 메소드 애니메이션이고 이거를 그냥 클래스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장면이 이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번 터미널을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한 파일에 연습할 때는 여러 개를 넣고 이제 하나씩 씬을 이런 식으로 렌더링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게 좋은 컨벤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에 씬을 이렇게 여러 개 넣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그 이세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상속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그 이렇게 씬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 안에다가 그냥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뭔가 서브 씬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큰 영화 같은 이제 씬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뭐 서브로 들어가는 이제 장면들을 이렇게 편집하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속을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하고 나중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템플릿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 그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냥 애니메이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제가 처음 받은 인상은 이 애니메이션 마니메 애니메이션은 그냥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애니메이션 만들 때 네 가지가 있잖아요. 나타내기, 그다음 강조하기, 그다음 사라지기 하기, 그다음에 뭐 이동 경로였나요? 그렇게 있는데 이제 클래스 애니메이션에 해당하는 게 그 아까 그 세 가지 그 나타내기, 강조하기, 제거하기 약간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좀 배우면은 개인적으로 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각각에 대한 거는 이제 하나씩 뭐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하는 게 하는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으니까 뭐 마니메에서도 있을 것 같다라고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직관 어떤 애니메이션이 있을까에 대한 직관은 파워포인트에서 좀 가져오면 좀 요긴한 것 같고요. 메소드 애니메이션은 이제 그냥 이제 그 나머지 한 가지 클래스에 그냥 이동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확대 축소나 회전은 이제 물론 강조하기에 있었던 부분이지만 파워포인트에서는 약간 이런 그 리지드 모션, 뭐 강체 운동에 해당하는 게 약간 메소드 애니메이션에 약간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동하는 거, 절대적인 위치로 이동하는 거 아니면 화면 끝으로 이동하기,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메소드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애니메이션은 그냥 함수가 있고 그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움직이고 싶은 물체를 넣는 반면에 메소드 애니메이션은 이제 물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메소드를 그러니까 애니메이트라는 걸 이제 먼저 속성 안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문법이 조금 달라서 둘 다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그래서 약간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 정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번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프 이제 뭐 꼭지점이랑 이제 벌텍스랑 엣지가 있는 그런 그래프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그래프 모듈이 있어서 이제 그 그래프 모듈을 어떻게 가지고 뭐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그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넘어가죠. 네, 없으시면 마지막 발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딘이라는 라이브러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튜토리얼 1시간 보면서 봤었는데 제가 수학이랑 코딩을 둘 다 못하지만 그 영상의 그 함수명이랑 그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노하우가 없어서 그냥 막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시간짜리 약간 시간 낭비일 수도 있지만 했고
처음에 마님을 그냥 불러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치할 게 되게 뭐 많더라고요. 하다가 파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뭐 경로가 잘못했는지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경로로 설정을 해서 설치했는데 그 설치가 안 되는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고 딱히 가치를 못 더하는 것 같아서 많이 죄송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유튜브 보고 설치하려고 했고 블로그 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님 커뮤니티는 그냥 그대로 하자 하니까 오히려 그가 되더라고요. 좀 웃겼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었는데, 처음이라서 인지를 못했는데, 지금 혹시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추가 내용 있어서. 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아, 네. 좀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상훈 선생님께서 뭐 MP4가 나오는 방식으로 해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처음 발표다 보니까 당황을 해서 스킵을 했는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뭐 그냥 헬로 월드라는 내용물이 출력되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코드고, 이 상태에서 F1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님의 runs a side view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잠깐 터미널이 뜨고 오른쪽에 이 버튼이 생긴 걸 보실 수 있는데, 마님 runs a side view를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 가야 될 텐데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저장한 파일 이름이 my project라는 파일에 저장을 했고, 여기서 디테일을 볼 수 있는데, 디테일을 보게 되면은 아웃풋 파일은 이 메인 파일이 맞는데, 소스 파일은 이제 main.py가 맞는데, 아웃풋 파일은 이제 미디어, 비디오, 메인, 뭐 180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미디어, 비디오의 메인에 1080에 있는 이게 실행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코드가 글씨 색깔은 화이트인데 제가 블랙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했던 게 여전히 다시 흰색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경로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경로를 수정하는 방법을 해서 여기서 이 코드를 예를 들어서 뭐 그레, 그레이로 바꾸더라도 여전히 흰색으로 실행이 될 텐데, 그거를 이제 그레이로 바꾸면 이 색깔 나오는 게 그레이색으로 바뀌게 경로를 조정하는 방법을 이제 2주차 전까지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